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 중인 미아 터너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남편한테 호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애원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 사람 일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행을 택한 이유를 얘기하자면 한참 전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 부모님의 과보호 아래 응석바지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학에 가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학비도 다 내주셨죠. 호주에서도 부모님이 대학 학비를 내주시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저처럼 마마걸 마냥 부모님이랑 착 달라붙어서 사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학비, 주거, 식비 모든 것을 부모님 밑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혼자 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한테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매치기가 제 가방에서 지갑을 빼려던 순간 한 남자가 재빠르게 제지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종혁.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직장을 퇴사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러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했고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와 계속 연락과 만남을 하며 지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종혁 오빠라고 부르곤 했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무렵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보다 그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종혁 오빠는 놀랍게도 2달 만에 다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다시 호주에 온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오빠가 딱 만 30세라 가능했던 것이지 몇 개월만 지났으면 아마 이 비자로는 못 왔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 후 바로 개발자 일을 시작했던 종혁 오빠는 실력도 있고 영어도 능숙했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금방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선 IT 관련 직종들은 의사소통 문제만 해결된다면 외국인들도 일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1년 동안 지내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여 서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하고자 한다면 어디서 살지기 중요했습니다. 동거한다고 쳐도 한국과 호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이때는 사랑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했고 그 이후엔 한국어 학원의 영어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한국은 호주 못지않게 발달한 나라였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호주보다 편리했습니다. 새벽 배송이 되는 나라라니 호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점 이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제 친구들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닌데도 한국 돈으로 치면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학원에 원어민 교사로 취직해서 받은 돈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종혁 오빠랑 같이 살아서 주거 제공을 안 받아서 이 정도 받은 거지, 만약 주거까지 받았다면 220만 원이나 230만 원 정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종혁 오빠는 저와 다르게 고연봉을 받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종혁 오빠가 개발자라는 특성과 함께 경력도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었던 점은 바로 아이를 낳고 난 뒤의 미래였습니다. 학원 동료들은 이상하게도 임신을 하게 되면 학원을 관뒀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직장을 관두길 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육아휴직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언젠가 종혁 오빠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향수병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넘어가자 갈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평범한 호주에서의 일상들이 점점 그리워졌어요. 착잡한 마음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쯤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한국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아이를 낳아도 직장이 보장 안 된다는 점이 두렵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엔 제 이야기에 무척 당황한 듯 했지만 일주일 뒤 저에게 호주에 가면 나와 결혼할 수 있겠니? 라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오빠 입장에서 정말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간다면 저를 위해 4년 동안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가야 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일단 호주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때도 금방 일자리를 찾았으니 이번에도 어디든 일할 곳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를 위해 희생한 남자친구에게 포옹하며 너무 고맙고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 호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금방 일자리를 찾았고 저 또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고향과 재회했다는 기쁨,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나 상승한 연봉, 어렵지 않게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들을 보고 얻게 된 미래의 희망 등등. 그저 핑크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남편 또한 호주는 회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없고 주 5일 모두 칼퇴를 하니 회사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처음엔 호주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점점 삶의 균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호주는 집세가 정말 만만치 않게 비쌌습니다. 그나마 저희 둘이 살고 있을 때는 작은 곳에서 버틸 수 있었지만 호주에 온 지 2년쯤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인 가족이 살만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쏙 든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격을 물어보니 주당 $600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집세를 한국과 다르게 한 주당 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면 $2,400,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 다른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세 가족이 함께 살 만한 아파트는 최소 주당 $500 이상은 내야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금도 엄청나게 뜯기고 있는데 여기에 집세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한다니요.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연봉의 거의 4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내고 있었고 여기에 주민세 등 기타 세금들도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는 만큼 생활이 편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외식과 밀키트 요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다 보니 요리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밀키트와 배달 요리가 무척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달 요리들이 맛도 없으면서 가격은 한국의 2배, 3배였고 일찍 문을 닫는 음식점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저녁이 되어도 밤거리가 환한데 호주는 퇴근 시간만 되어도 슬슬 닫을 준비를 하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 부부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곤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부모님하고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몰랐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고 다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은 요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구 조립에 잔디 깎기에 수도꼭지 갈아 끼우기, 페인트 칠, 집 안수리 등등 모든 걸 우리 부부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수리공 부르면 안 되냐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소한 것만 고쳐도 몇십만 원 이상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예약 잡고 수리공이 오는 데만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서비스가 상당히 느린 편이에요. 특히 의료 서비스는 느린 걸로 끝판왕급이었습니다. 한국은 전문의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정말 전문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립병원의 무상 의료 혜택을 포기하고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은 있어야 전문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립병원 가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비싼 돈을 내고 사립병원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호주에서는 상비약을 두고 웬만한 증상은 참고 버티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결국 호주에 온 지 2년쯤 되어 가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다 큰 어른이니 괜찮지만 아이들조차 열이 펄펄 끓는데도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점점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왔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혼자 속을 삭이며 지내던 어느 날, 한밤중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봐 약도 먹지 못하고 끙끙대는 저를 본 남편은 다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온 지 2시간이 넘도록 진찰도 받지 못하고 혼절하기 직전인 저를 보고 열받은 남편은 간호사와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라고 강경하게 굴었고 병원에 온 지 4시간이 다 돼서야 진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태연하게 이 정도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지 그랬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때 정말 욕을 퍼붓고 싶었다고 합니다. 간호사한테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진찰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이에게는 큰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까지 큰일이 생겼다면 남편은 병원을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한번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국에 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제 와서?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역시 안 되겠구나 싶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더니 빙그레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나도 사실 한국 가고 싶었어.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당장 저는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는 일은 꿈도 못 꿀 것이고 다시 일하게 된다고 해도 월급도 다시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마음 편한 것 같다는 게 저희 부부의 결론입니다. 한국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호주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